그냥 직면을 때리는 거 잔소리로만 된다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눈치만 발달하고 그쵸. 오히려 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타인지의 발달을 오히려 메타가 메타를 막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사랑을 만약에 네네. 기다려주고 사랑해줬더라고 한다면 네네. 스스로가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메타인지를 잘 발달하면서 발휘하면서 지내고 싶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발달도 잘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건강한 메타의 발달 또 그걸 3m 정도 적절히 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이나 뭐 저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메타, 건강한 메타를 하는, 그 나한테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건강한 메타를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남에게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나는 파악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아니면 내 남편, 내 부인은 그걸 몰라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을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요. 수치감을 느껴요. 아니면은 너 잘났다 그래. 어떤 공격. 고마워.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그런 어떤 권한다는 거, 그 자신의 지식을 알려준다는 거, 메타인지의 그런 시선을 빌려준다는 거, 적용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타에 대한 부분은 본인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만약에 적용할 것 같으면 충분히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건가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이 부분도 진짜 메타가 될 때 가능합니다. 반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막 그렇게 사고를 치고 또 늘 문제 일으키는 아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 ADHD 전편에 얘기했잖아요. 얘는 지금 눈치가 없고 메타가 안 돼가지고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더가 너는 도대체 머리는 어디다 쓰려고 갖고 있는 거니? 이건 이거잖아. 너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잖아. 왜 자꾸 남 탓만 해? 이거는 지적이고 비난이고 굉장한 수치감을 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내 문제구나. 내가 반성해. 이렇게 가는 아이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배려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 때 선생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 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혼을 내셨지만 실제는 날 위한 거였어 하는 그런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메타에는 꼭 사랑을 담아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가 자기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일기를 쓴다는 건 상황을 완전히 달리 해석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돼요. 외래 오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씩 감사일기가 참 좋아요. 행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지금 감사한 게 있나요? 한번 5가지 얘기해 보세요. 전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좋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의 맞아요. 네.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 라고 하면 실제 하나도 없지 않은데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울증 같은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도 미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게 감사할 것들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한다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봅니다. 결국 감사가 없다는 건 행복하지 않구나 한다고 이렇게 이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예시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요즘 봄이어가지고 새싹 나잖아요. 이렇게 싱그럽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훈련을 해서 막 적어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아이스커피를 먹는데 시원했다. 감사했다. 감사 쥐어 짜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쥐어 짜더라도 한번 해봐요 해서 했더니
시간이 막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분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쇼그렌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막 감사가 막 해서 너무 글을 예쁘게 쓸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나 싶을 정도의 야, 참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너무 좋아졌어 이랬는데 쇼그렌 신드롬에 걸렸어요. 야, 저거를 저도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이 쇼그렌 신드롬이 나에게 찾아왔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라고 봤더니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생을 미워했던 아버지예요. 자기 역할을 못하고 술을 먹고 가족들을 때리고 또 뭐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돈을 벌어 오지 않으시니까 엄마는 엄청 고생하고 그래서 평생 아빠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병이 들고 가셔서 가정 내에서 이런 막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잘 씻지도 않으면서 깊은 우울과 그리고 술에 빠져 있는 아버지.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 어려움들에서 막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아, 아빠도 힘드시겠다. 저렇게 사는 게 누가 좋겠어. 아빠 인생에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난 이렇게 감사한 것들도 많아져서 그런데 라고 해서 아빠하고 주말에 아빠 날씨도 좋은데 산에 한번 갈래요? 했더니 굉장히 어색해 하시면서 놀라더래요.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딸과 함께 그런 낮은 언덕 같은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늘도 져 있고 땀도 조금 흘리고 준비해 갔던 얼음 생수도 이렇게 같이 먹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기도 하고 좋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 일기를 썼어요. 아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쇼그렌 신드롬.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는데 참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달리 보는 눈이죠. 그래서 감사 얘기를 처음에 쓰는 게 참 어색한데 뭐야 오글거려 이게 뭘 감사해 쓰다 보면 네. 나를 살리게 되고 나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라고 하면 기도 뭐야? 네, 뭐 바라는 것들을 보통 뭐 하게 해주세요. 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 이것도 물론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바라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분의 뜻은 뭘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깨달아지게 되기도 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달리 보게 되는 그래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거든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울기도 합니다.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누군가가 계셨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 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확 열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지구도 원장님 크리스찬이시구나 이렇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이런 신앙 종교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엄청 존경하는 어떤 뭐 선생님, 어떤 위인 아니면 뭐 부모님을 존경하셨다라고 했는데 또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까? 뭐라고 얘기하실까? 상대에게는 뭐라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존경했던 아버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뭐라고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네. 저는 같은 기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이런 확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성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새롭게 눈을 뜨고 그걸 잘 건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성찰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하기보다 나에게 적용을 하고 적용하는 거. 혹시 아이들에게 또 적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게 된다면 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권유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 배려하는 마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네, 혹시 원장님은 감사한 거 오늘 떠올려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이렇게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혼자 한다라고 하면 아마 뭐 엄두도 못 날 일인데 네 우리 뭐 금 작가님도 계시고 찐 PD님, 우리 곽 국장님 같은 마음으로 정말 유쾌하게 저희들이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고 하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하다가 네네. 말았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촬영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습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쭤본 거는 우리 같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한 거에 대해서 직접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적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거였죠? 기도. 네, 기도하고 또 내가 존경하는 분이었다면 지금 여기 상황에 고립되어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 또 존경하는 분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좀 건강하게 메타인지를 발달시키고 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네, 오늘 또 메타인지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오늘 얘기 나눈 것들 정말로 삶에서 적용하고 또 아이들 만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네, 키워드로 연결되는 시간 키링.